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병준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춘대학에 사실은 강의를 꼭 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건강보험공단 아시죠? 건강보험공단에서 33년을 근무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사장으로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서 6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청춘대학에 가면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이게 딱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60대? 와.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젊기도 하고 또 표정들이 밝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게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들어봤죠? 일단 등급받아서 서비스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가지고 한 50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 종류, 어떤 혜택을 받는지, 또 그거를 혜택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돌봄 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상생활에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고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누구냐? 대상 실제적으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을 못하시는 분 중에서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라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이런 거거든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혜택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무조건 이제 물론 90세나 100세 돼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면 못 드려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혼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드리는 거고 65세 미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거의 20, 30대도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걸 이제 따져볼 때는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걷어들여요. 건강보험료 보시서에 보면 그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 통합고시가 돼요. 그 고시서 보셨어요? 우리 집에 고시서 날라오죠? 거기 보면 그 안에 건강보험료는 얼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얼마, 합쳐서 얼마. 이렇게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거는 실제적으로 나눠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끼리, 노인장기요양보험끼리 따로따로 분리 해결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그럼 걷어들이는 게 얼마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건강보험료의 한 13%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다 징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13%니까 13,000원 정도 추가로 11만 3천 원 보험료를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만 거둔 거 가지고 우리가 쓰느냐 이게 아니고 국가에서 20% 지원을 해줘요. 총 장기요양 금액의 20% 지원을 해줘서 그걸 합쳐서 노인 장기요양금 혜택 받는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갑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럼 노인장기요양 이렇게 혜택 받기 위해서 인정 절차. 그러니까 인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면 넘겨주세요. 일단은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겠죠.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일단은 처음 신청할 때는 공단지사를 가셔서 또 설명도 충분히 듣고 신청서 접수하면 돼요. 근데 접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우선 본인이죠. 근데 본인이 치매에 걸려서 글자도 못 쓰는데 어떻게 신청해? 그럴 때는 이제 가족들이 대리로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리로 가서 접수를 하시고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혜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접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하면 인정조사를 해요. 인정조사 누가 해요? 지금 오늘 이제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사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가 대덕구죠. 대덕구 동구 이 어르신들을 관할하는 국민건강공단 지사가 있어요. 이제 대전 동부시라 하는데 우리 대전 동부시사 직원들이 나왔어요. 여기 직접 나와서 사실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홍보물품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치약 칫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런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행용 치약 칫솔 이걸 가지고 하시면서 대신에 우리 살면서 공짜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공단에서 나와서 홍보 프랜카드 놓고서 사진 좀 한 장, 두 장, 또 하나 놓고서 한 장, 두 장, 네 장만 딱 찍을 거예요. 찍고 가실 때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공단 직원들을 제가 이렇게 초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민원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 1577 1000번에서 전화하죠. 그러면 어르신들 뭐누르라 이러다 보면 짜증나서 돼요? 안 되죠? 그럼 또 공단 지사를 방문할 거예요. 방문하시면은 민원실에 가시면 어때요?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단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죠. 여기 계신 청춘대학 어르신들 오시면 급행료 받지 말고 무조건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제공해달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민원 처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쪽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 또 하나는 공단지사 방문했을 때 지사 직원을 찾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인정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인정조사를 나가죠. 인정조사를 나가면 누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일 1조가 되든 한 분이 되든 나가요. 나가서 물론 나갈 때는 사전에 보호자하고 약속을 잡죠. 언제쯤 나갈 테니까 되겠냐 했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월 며칠에 나왔으면 좋겠다 서로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공단지에 나왔을 때 인정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인정조사가 뭐냐면 어르신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팔 좀 들어보세요. 앉아보세요. 머리를 숙여보세요. 뭐 이렇게 신체 기능에 대해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인지 기능. 뭐냐면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자제분은 몇 명이죠? 또 500원짜리 7개가 합치면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인지 기능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104가지 항목 정도를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요? 지사에 보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각 지사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등급 판정위원회에 그 인정조사 한 거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진단서를 포함해서 가지고 등급 판정위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결과 등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사에 있는 등급 판정위원들이 누구예요?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전문가들이에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저 같은 사회복지 전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동부지사에 등급판정위원회로 있는데 15%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판정을 해서 결과 공부를 하면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또 방문요양, 재가센터나 가서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인데 우리 제가 포인트를 이 실제적으로 등급 판정위원회가 끝나면 결과 통보서를 하는데 결과 통보서가 이 3장의 공문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자, 화면 보이시죠? 잘 안 보이죠? 제가 나중에 그런 걸 대비해서 인쇄를 해왔어요. 나가실 때 어르신들 참조하시라고 들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인데 장기간 인정서라는 걸 첫 번째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왔고 또 유효기간은 언제까지고 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인정서. 자, 인정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생활하는데 주민등록증 있죠.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개인별 장기간 이용 계획서. 이거는 뭐냐면 공단 직원이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뭐더라, 어떠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비용은 얼마가 들더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예요. 요거는 뭐냐면 1년에 장기간 등급 상한액과 무관하게 넘어가게 되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를 해서 상한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1년에 160만 원을 별도 지급돼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르신들 휠체어 아시죠? 네. 또 지팡이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들 이제 침대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쓰라고 장기간 등급 나오면 혜택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잠깐 쉬어가는 시간 신경기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우리 신탄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 포함해서 500명, 1000명 교인들이 그렇게 되죠? 1500명? 1500명, 2000명까지 이렇게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시골에 가면 어때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딱 두 분 그렇게밖에 없는 교회가 많죠.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그 시골에 갔더니 제 고향이 이제 충청도 영동인데요. 영동 꼴짝이 갔더니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분이 할머니 한 분하고 20대 청년 딱 둘이만 있는 거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래갖고 한참 설교하는데 우리 청년 20대 청년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한테 청년을 깨우라고. 깨웠어. 바로 일어나더니 또 자는 거야. 그때는 코를 골면서 자네.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막 신경질 내. 깨우라 그거 안 깨우고 뭐합니까? 막 신경질 냈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듣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잠은 지가 재웠으면서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자, 이렇게 등급 받은 거에 대한 1등급, 2등급을 받으면
뭐냐면 재가급여, 좀 더 설명할 텐데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두 번째 시설, 요양원에 갈 수 있는 거. 1, 2등급 어르신들은 대부분 누워 계시더라고요. 대소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혜택을 보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급여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와서 케어하는 거예요. 요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았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빠나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때 너무 치매가 심해서 막 폭행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전혀 돌볼 수가 없어. 그랬을 때 3, 4, 5등급 받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등급판정위원회 급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과 통보를 받고 시설에 요양원에 입소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라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건데 실제적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치매가 걸린 분들은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제도가 시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약을 복용한다 하면 실제적으로 등급 판정 신청을 하면 인지지원 등을 받고 그 대신에 이분들은 어디만 이용할 수 있냐면 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어르신 아시죠? 어르신 보면 아침에 차가 와서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어르신 하루 종일 프로그램에 돌려서 바로 저녁 무렵에 집에 데려다주는 이것이 주야간보호센터.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른 말로 어르신들 유치원 또 노치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인지지원도 받으면 이렇게 되고 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았을 때 이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주 산골짜기야. 또 아주 섬이야. 요양원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어. 등급 받았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 혜택 자체를 못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 현금급여라고 해서 가족요양비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해. 이제 별도의 그 서비스는 안 받더라도 별도로 주는 거야. 여기에는 왜 좀 아주 섬지역에 살다 보니까 전혀 시설이 없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가족 두 가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쪽이나 요양보호 쪽이 이 마인드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어르신 당사자 또 장애인 당사자 이렇게만 당사자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어떻게 가족들 치매 걸린 어르신 당사자는 사실은 속이 편하죠. 내가 똥을 쌌던 뭐였던 내가 알게 뭐요. 근데 누가 힘들어? 가족들이잖아. 가족. 그래서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요양보호사 와서 케어하는 방문요양, 그 다음에 기타 단기보호. 내가 아들로서 우리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가 급하게 출장도 가야 돼. 또 우리 아들 가족들이 또 여행도 가야 돼. 이랬을 때에 부탁할 수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까지도 혜택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등급 변경 신청은 실제적으로 내가 어르신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 전에는 3등급 받았는데 2등급 받고 싶어. 그랬을 때 등급 변경 신청에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이에요. 아까 3등급, 4등급, 5등급 받은 분들 시설에 가고 싶어. 그냥 못 가요. 뭘 해야 돼?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하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결과 통보를 받고 시설에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자, 우선 이제 중요한 건 또 돈과 관련된 거죠. 사실은 1등급 받았을 때는 250만 원. 한 어르신한테 250만 원이 드리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본인 부담금 15% 제가 그러면은 그 시설금액 2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15% 포함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등급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는 내가 혜택받는 거예요. 어디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인원이 몇 명? 우리나라에 140만 명 정도가 지금 혜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이제 뭐 어르신들이야 제가 볼 때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뭐 부럽겠지만 그래도 이제 7, 80대 이렇게 되다 보면 장기요양 등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근데 어쨌거나 1등급 받으면 250만 원, 2등급 230만 원. 왜 갈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한우 1등급은 제일 좋죠. 한우 1등급 하면. 근데 이 요양 등급 1등급은 최고 나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올라갈수록 금액은 낮아진다. 그만큼 이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에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 기급이라는 거 안 들어봤죠?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안 돼? 식사.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당 4,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뭐 얼마요? 한 끼에 4,000원, 3끼니까 3, 40이 12,000원. 그 다음에 20일이면 24만 원, 30일이면 36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원래 이 비급여가 없으면 어르신들 요양원에 한번 가시잖아요. 혜택 받는 거 내가 내는 돈은 3,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어르신 같은데 6, 70만 원 냈다 하더라. 그게 뭐냐면 이 비급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3, 40만 원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급여 식사라든지 머리 감는 거라든지 또 상급병실 침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뭐냐면 1인실, 2인실. 저 같은 경우도 독방 쓰고 싶죠. 우리 어머니 독방에 모시고 싶잖아. 1인실에. 그랬을 때 4인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거는 침실에 대한 추가로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무조건 다 공짜가 아니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인데 나중에 이제 요양 이용에 대해서 벌써 이제 제가 원래는 마이크를 잡으면 2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45분, 50분 만에 끝내라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어쨌거나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좋은 말씀을 다 드리러 갈게요. 자, 인정조사를 나왔어. 공단에서 우리 공단 직원들도 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인정조사를 나와서 제일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에 보건소나 치매센터 가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물론 뭐 내가 왜 받아?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치매 영양제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 약을 복용했다? 그러면 그 복용한 기간이 언제부터다? 오래돼서 좋은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 긴급 판정할 때 유리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시간 나시면 치매센터나 보건소 가서 무료예요. 치매 검사를 받고 한 번쯤 약 복용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근데 얘기하면 되나? 그렇지만 내가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데 그 어디 가서 뭐 양병준 교수가 와서 얘기했다 하면 안 돼요. 자, 인지 검사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신체 검사를 위해서는 그럼 팔 들어봐, 앉아봐, 일어나봐 막 이런 검사를 하는데 제일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오줌을 싸. 매일같이 이거를 바꿔야 돼. 이 얘기만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해할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케어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 반,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을 케어했을 때 내가 내는 돈은 얼마지? 궁금하죠? 자, 계산해보니까 얼마? 12만 5천 원 정도. 그 요양보호사가 우리 어머니를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 반씩 월화수목금 5일간 케어했을 때 내가 내는 돈은 12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간다. 참고적으로 물론 시간이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내겠죠, 그죠?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잠깐 또 웃으면서 지나갈게요. 아, 우리가 일본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은 경험했겠다, 그죠? 이제 36년도 경험했고. 그럼 손에 힘이 불끈 쥐어지면서 일본도 쪽발에 힘이 불끈 나죠? 무슨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한테 다시더라도 일본한테 이런 거 싫은 거야. 그래서 불변의 법칙이 있어. 자, 일본 뱀이 한국 뱀을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왜 못 이겨? 독도 없고 재주도 없어. 됐죠? 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라면은 제가 이거 마치면 어르신들한테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카톡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준다든지 카톡으로 통닭을 배달한다든지 하거든요. 어르신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가장 따뜻한 라면은 신탄 제1교회 청춘대학 어르신들과 함께라면 감동이죠? 자, 스님이 택시 타고 산 말은 절로 가. 학교는 다니는 곳이다. 근데 학교는 댕기는 곳이다 했을 때 댕기는 그거는 벌써 말이 나왔네. 학교는 댕기는 곳이다. 자, 할머니 제친데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안 들리니까 몇 살이시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름살. 자,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없고 홀다국증이 있어. 건강은 어떠세요? 유통기한이 지났어. 자, 잠깐 나와 얘기요. 자, 그러면 혜택은 도대체 어떤 것을 받으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겠죠. 우리 장교장 등급 받았어.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대전 등급을 받았어. 그럼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냐? 자, 재가급여, 방문요양,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와서 재가라는 한자가 있을 때 집간자거든요. 집으로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더워서 동실 벗어도 돼요?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을 껐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저기 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와서 케어하는 거예요. 방문요양. 두 번째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 다음에 방문 목욕. 목욕차 아시죠? 지나다니다 보면 1톤차 노란 차 있죠? 박스로 된 거. 이게 목욕차야. 목욕차인데 그 목욕차가 와서 어르신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대중목욕탕 가면 얼마? 여기 신탄진에서 제가 혜택 제일 많이 보는데 여기 목상동 가면 3,000원짜리 목욕탕 있지. 우리 저기 신탄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형님이 여기 계십니다. 가끔씩 만나서 영양가 있는 음료수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형님이 있는데 우리 여기 청춘대학을 우리 안미순 목사님과 함께 총무 역할을 하면서 몇 년간을 해오셨다는 우리 성망교 총무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3,000원짜리 목욕탕인데 너무나 뜨뜻하고 물도 좋고 최고예요.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에 갔다 저녁 때도 가고 두 번 가야 2,000원이니까. 근데 이 목욕차가 와서 이렇게 한번 목욕을 하잖아 어르신들.
얼마? 7만 원. 전체 금액. 그러니까 그 한 번 오면 비싸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 부담이 그래도 만 얼마가 된다고. 비싼데 어쨌거나 그 방문 목욕 또 방문 목욕인데 요즘 다 아파트 생활하니까 욕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 두 명이 와요. 요양원 두 명이 와서 목욕하는데 그때 목욕주에서 하는데 시골에 가면 논산이나 이런 시골에 가면 그 목욕차 방문 목욕하는 목욕차 활동이 많다는 거야.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그렇게 욕조라든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방문 간호사가 어르신 집 와서 케어하는 거. 그 대신에 의사 지시서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 무조건 그런 게 있었고 또 주야가 뭐 아까 얘기했죠. 어르신들 유치원, 노치원 뭐 있었고 그다음 단기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만 혜택들이다 보니까 누가 불편해? 보호자들이 그 치매 어르신 한 분 계시면 어때요? 생활 자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을 위한 단기보 휴가도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가 그러면 복지용구 말씀드릴 텐데 휠체어라든가 안전손잡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이런 거 혜택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집으로 와서 케어하는 거 끝났어요. 시설급여 이건 요양원은 뭐야? 10명 이상이 있는 게 요양원이고 5명에서 9명까지 케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 요양 공동 생활도 요양원이야 시설이야 시설. 근데 차이는 무슨 차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니까 어떤 데는 150명까지 있어요. 대도구에도 있거든요. 요양원 150명 어르신 수용하는 데가 있고 5명에서 9명까지 수용하는 게 차이가 뭐야? 150명 수용하는 걸 어르신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어제는 조금 마음이 울적해서 술 한잔했는데 오늘 콩나물 해장국 먹고 싶어? 근데 요양원에 150명 수용하는 요양원에 가서 콩나물 끓여주세요. 끓여줘? 아니 이게 자기 결정권이 없는데 5명에서 9명까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가면 5명이니까 우리끼리 상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오늘 아침은 우리 라면을 먹어보자. 오늘 아침에는 콩나물 끓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 결정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말고요. 지금 60대니까 한 40년 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실 때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협동급여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요양 혜택이 없는 지역에 살아. 그랬을 때 가족요양비. 여기서 참고적으로 가족요양비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하고 틀려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뭐냐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 남편을 케어하는 게 가족인 요양보호사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요양비는 아주 선골짜기 살고 섬에 살았을 때 혜택받지 못할 때 하는 게 가족요양비.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외국인 우송대학교 부설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이기도 해요. 지금 저기 현재 외국인들 필리핀, 베트남, 중국, 태국 지금 그 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송대학교에서 대상 평가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 학원에도 외국인도 다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따시는 분들이 많이 와. 나이 드신 분들. 왜? 내 남편, 내 아내 케어하기 위해서. 아무튼 됐고요. 자, 가족인 요양보호는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어르신들 웃겨드리겠습니다. 5대양 6대주라께서 5대양은 참고적으로 알아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계, 북극계. 자, 6대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인데 초등학교 2학생한테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아빠한테 이거 5대양 6대주가 뭔지 알라고 하나 내가 숙제를 했는데 자 5대양까지는 내가 교회니까 아주 건전하게 똑같이 써줬어. 숙제라는. 자 6대주를 써줬는데 어떻게 써줬어?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 이렇게 써줬어. 이거 저주라고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검사 먹고 오더니 혼나고 왔어. 그래 왜 혼나는지 아세요?
혼나고 왔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 하는 소리가 그래 너 혼날 줄 알았어. 내가 잘못 가르친 적이 하나 있거든. 원래 육대주에서 막걸리를 탁주라고 가르쳐줬어. 막걸리라고 혼나가죠. 너무 더워서 내가 춥게. 자, 기타 제가 국지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면 저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저도 바로 끝나자마자 학교 가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야 되는데, 자, 복지연구 실제적으로 1년에 160만 원까지 임대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별도. 근데 1년에 올해 못 썼어요.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학생들이 네가 나가셔야 돼요. 내년은 2월 되는 게 아니고 손을 없어져. 저희가 앞에서 내가 있는 이거 혜택 받고 싶으면 다 사진 쓰자고. 찍을 때 학생들도 뭐를 써? 뒤통수 나오는 거. 앞모습 이동 경기라든지 저쪽 또 미끄럼 저희가 방송 앞에서 교실 들고 팬티 단상집에서 지팡이 이런 사진을 거는 찍을 15개는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있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사진 그죠? 방향이 어떻게 이건 돼요? 무조건 이 방향 등급받은 이쪽을 보고. 어르신 아, 인지대한 등급 눈쪽 사도 보이고. 이건 혜택 주는 거야. 아니면 제 생각에 무조건. 이쪽으로 번째. 플랜카드를 하면은 앞에서 찍으면 너무 비싸. 내가 돼요. 카드 뒤로 해서 운동일치가라든가 전동침대 이런 저쪽에서 찍으면 침대 자체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 못 사니까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쭉서 계시고. 그리고 또 구입하거나 대부분이 대여할 수 아니, 있는 저는 6개 앞에서 찍고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뒤에서 4개가 서 계시고 총 10개 정도가 대여해서 쓸 수 이거 있다. 들고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자,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이 어르신 친구가 아니야 그래 친구가. 네가 뭔데 그래? 라고 언성을 높이면 있어가지고 흐트러짐 없는 예의와 품격을 지키는 게 소중합니다. 자,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짖어도 되겠어요? 부정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개와 싸워서 개한테 지면 개보다 가려가지고 못한 놈. 비기면 긴 거는 개가 가릴 것 같아요. 이러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이 진리 속에 앞에서 안 살면 나오더라도 여유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여유 갖고 살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했고요. 가만 이용 절차는 지금 큰일 났대. 시간이 다 됐네. 나 지금 압구정면부터 하려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건강하시게 지내왔으니까 행복하시라고 압구정 빨리 진행할게요. 자,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등급 판정 나면 3가지의 서류가 나온다 했어. 인정서, 개인별 급여 이용 계획서, 들고 복지용고 있어야 되고 3가지 길이가 원본을 어느 가지고 정도 나올지 가서 몰라가지고 해당 앞에서 기관에 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해당 기관 못 찾아 여러분. 어르신들 못 찾아. 제주도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근처에 가서 우리 요양원에 모시고 못 찾아. 그럼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에 장기요양책이 제주도 서귀포시까지만 딱 치면 쫙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장기요양자를 평가하는데 평가 우수기관부터 쭉 나오고 순서대로. 여러분들 114 내가 가게를 한다 했을 때 114 전화번호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나오기 원하죠. 그거를 등급을 잘 받으면 제일 앞에 나오니까 그거만 찾아서 가면 되고.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장기요양 찾기라고.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이 있다 하면 뭐가 있냐면 치매 복지용구 계획감지기라고 해서 손에 차기도 하고 목걸이처럼 돌기도 하고 이런 용구가 있다는 거.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복지용구 160만 한도까지 구입 내지는 대여 품목이 속한다. 그 다음에 치매 노인 인식표 보급사업을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요런 표가 있어갖고 요걸 써주면 내 옷에다 다리 위로 딱 붙여서 어르신이 치매에서 당황했을 때 요 전화번호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등 사진등록제는 치매 진단서하고 소견서가 필요한데 이 경찰서라든가 치매센터 가면 나에 대한 등록을 다 해놔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주민번호만 딱 치면 다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우리 그 장기요양 종사자가 지금 86만 명이 있어요. 근데 자격증 취득한 분이 몇만 명? 300만 명 가까이 있어요. 지금 다 장롱면허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게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9월 1일부터 한 40명 정도가 넘어와요. 베트남 학생들. 그걸 강의시켜서 요양보고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실제적으로 이 방문 요양 집에 가서 케어하는데 그 가족들 빨래까지 다 해달라. 또 가족들 뭐 톱밭을 매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어르신들도 그건 꼭 아셔야 돼.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요. 근데 요양보호사 부를 때 어떻게 해? 어이 이봐 안 되죠. 요양보호사님, 선생님 이렇게 정중하게 부르라는 게 맞고요. 자, 신탄 제1교회 청춘대학 어르신들의 구분 등과 거칠어진 손, 하얀 머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연주. 요거는 제가 악보전을 한국 들려드리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그 악보전 연주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딱 맞을 것 같아요. 연주를 하고서 얼마나 싫어요? 강의를 50분간 뭐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어른들 청춘대학 다니시면서 아주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어른들 행복하시라고 얼굴이 하고요. 그럼 훈훈하겠습니다. 여기 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따라 부르세요.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나는 맞아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 없는
지식 얻으셨죠? 예, 와 확실한 지식을 예, 머리에 그냥 정말 너무 교수님답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오늘 이 중간에서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셨다고 사진 예, 맹력에